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러 나왔냐 하면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부부는 연인이었다가 왼수가 되고, 이럴 때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원수가 아니라. 왼수로 갔다가 친구. 네. 그 다음에 또 서로의 간호사가 되는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부부란 관계가 참 역할이라든가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거 보면 참 오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왜 헤어지려고 했고 또 헤어지지 않고 예, 어떻게 잘 또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저희 남편과 저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5에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35 하면은 뭐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20년 전만 하더라도 35 하면은 거의 뭐 퇴물, 똥차 뭐 이런 예, 그런 수준에 이르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35이 되기까지 저도 뭐 소개팅 뭐 선 이런 것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SBS 아나운서로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1등 신랑감, 예, 사자 붙은 좋은 신랑감들 선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서 까짓 거 뭐 맞춰 살면서 이렇게 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지 뭐 사랑이 대수야? 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유 나는 봉투 붙이고 문간방에 살아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거야 뭐 이런 스타일의 여성들이 있잖아요. 저는 불행히도 후자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이면 남편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뭐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사과 박스에다가 이렇게 예, 짐 놓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웃는 인상에 잘생겼다기보다는 아주 인상이 편안하고 밝고 이런 얼굴이었었습니다. 호감이 확 가면서 그동안 내가 뭐 조건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딱 사그라지는 거였었어요. 조건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자신의 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제 그런 것이었고, 자기는, 어떠한 그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뭐, 크게 그 인생에 있어서 욕심은 없다. 뭐, 나의 보람은 이런 것이고, 나의 꿈은 이런 것이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맹인들을 위한 음성 봉사 활동, 수화 이런 것도 배우러 다녔고, 그런데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이 여자가 내 배필인가 보다라는 것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6개월 동안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35, 제 생일 10월 25일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숙명여대 근처에 원효로에 효창동이라고 있죠. 효창동에서도 이렇게 막 골목길로 들어가서 아주 외진 연립주택의 2층 20평, 실평수는 뭐 한 14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집을 딱 구해서 일단 이제 들어가 보니까요. 어떤 집이었냐 하면 이렇게 세면대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세면대만 딱 놓여져 있고 밑에 파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로 하면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탁 풀면 더운물, 찬물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왜? 더운물, 찬물. 그런 상황이었고, 이 바닥이, 방바닥이 너무너무 이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울퉁불퉁해서 거의 걷다가 넘어질 정도로. 울퉁불퉁. 그러다가 제가 또 이게 안목은 높고 또 좋은 걸 좋아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를 제가 참 즐겨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서 비싼 가구를 샀습니다. 서랍장을 사고 이제 뭐 사이드 테이블을 샀는데 배달을 시켰죠. 근데 배달하는 분들이 자기네 이 동네 처음 와본대요. 이런 집에 처음 와본대요. 가구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가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작아서. 연립주택이 난 문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그 문이 작아서 그 가구를 들이질 못했어요. 결국 반품을 시킬 수밖에 없었죠.
하고 들어갈 수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반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옷도 제가 아나운서였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막 좋은 옷을 이렇게 사고 이런 형편이 못 됐었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좋은 그 어떤 명품 그런 옷을 사면 딱 하루만 제가 빌렸어요. 하루만 좀 빌려줄래? 그래서 그 옷을 빌려다가 여러분 동대문에 가면 광장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빈대떡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천은 거기 다 있어요. 거기 2층에 가면 수입 천부터 자크, 뭐 단추, 뭐 레이스 이런 것부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품 옷을 빌려다가 그런 천을 비슷한 걸 끊어요. 단추까지 막 비슷한 걸 찾아다녀요. 그거를 사서 비슷하게 맞추면 10몇만 원에 그 옷을 제가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막 발품 팔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아파트에 왜 헌옷 수거함 있잖아요. 입구에 이만한 그런 통 같은 거 놓고 이제 안인으로 버리잖아요. 제가 완전히 그거를 뒤지는데 1등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그걸 뒤지면 제가 집에서 입을 만한 옷들 있잖아요. 허름한 옷들. 그런 게 거기 이렇게 좋은 옷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 제가 연년생으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보면 아이들 옷이 뭐 왜 좋은 표 있잖아요. 무슨 거 뭐 있잖아요. 뭐 랩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폴라 이런 거 그런 옷들이 정말 새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워갖고 제가 좋아갖고 룰루랄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경비 아저씨가 아니 무슨 에이 아나운서 왜 이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제가 괜히 그러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워낙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맨날 옷을 뒤지고 장난감 뒤지고 책 같은 거 뒤져서 막 좋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경비 아저씨가 오히려 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골라갖고 보따리를 싸놔. 아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 옷을 백화점에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출판사를 다니다가 한 6, 7년 정도 이렇게 다녔습니다. 월급은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속 어느 날은 가져다 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네. 또 이제 뭐 100만 원 한 그 선에서 매번 이제 월급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고맙더라고요. 100만 원이지만, 남편이 그래도 한 달 동안 수고해서 이렇게 벌어다 주는 돈, 이게 그렇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돈으로 줬거든요, 봉투에다가. 그게 그냥 그 소중해서 서랍에 놓고 10,000원씩 이렇게 꺼내갖고 쓰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니던 회사를 자기는 사회사업을 하는 게 어려서부터의 꿈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사업을 해서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돕고 싶다. 자기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한다. 회사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열심히 살고 아껴서 까짓 뭐 살아보지 뭐. 아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딱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저희 남편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듯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돈은 안 가져다 주고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1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그것도 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1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저를 앉혀놓더니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내보내라.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드렸거든요. 내가 한번 살림을 해보겠다. 그 돈이라도 우리 아끼자.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내보내고 남편이 그야말로 전업주부로 들어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대 독자예요. 저희 남편이.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엌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겨우 그냥 달걀 풀어서 라면 끓여 먹는 정도의 실력? 그 정도인 사람이었는데 뭐 전업주부? 말이 전업주부지 전업백수죠 뭐. 무슨 살림을 하겠어요. 예.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착착착착 이렇게 살림살이를 빨래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있어야지 그게 전업주부잖아요.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저는 또 이제 예,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 아시죠? 남자아이들 연년생 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전등이 거실에 달려 있잖아요. 남자 셋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러니까 전등 다 깨져 있어요. 뭐 아주 차례차례 깨더라고 전등을. 예.
그러면서 설거지는 막 기름 막 저벅저벅 묻은 것들이 이만큼 고춧가루 묻어갖고 이렇게 쌓여져 있고, 빨래는 이렇게 구분해서 빠는 거를 남편이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홍색, 하얀 거 막 섞어서 하고, 주름 치마 이런 거 뭐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실크 막 탁 줄여놓고 옷을, 완전 막 저는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 걸려서 살이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 10kg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라갔었어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던 살이 완전히 쫙쫙쫙 살이 빠지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막 완전 만땅으로 받고, 이런 생활이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견디지 못했던 건 뭐냐면, 남편하고 저하고 성격적으로 가장 달랐던 게, 저는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공과금도 나오면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갖다 내야 되고, 뭐 어디다 가져다 줄 게 있으면 보따리 싸갖고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완전히 이렇게 닥쳐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 뭐 내일 모레 하면 되는데 뭐 벌써부터 해?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딱 들어와 소파에 딱 앉자마자 양말을 벗어요. 여보, 그 빨래통에 좀 집어넣어줘요. 이야기하면, 절대 이제 그럴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양말을 제가 뭐라 그러니까 숨기려고 TV를 보면서 그걸 탁탁 돌돌 말아서 소파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거 양말이면 한쪽이야. 그 나중에 소파를 빨려고, 왜 헝겊이니까 이렇게 커버를 벗겨내면 거기 양말이 수두룩짱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옷을 그냥 아무데나 문고리, 문고리에 걸고, 그냥 선풍기에 걸고, 의자 뒤에 걸고, 저는 그게 눈에 그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게 눈에 막 밟히는 거야. 당신은 그게 보기 괜찮아요? 자기는 괜찮대. 내일 그대로 입고 나갈 건데 뭘 자꾸 치워. 아시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타입인 거예요. 아니, 바깥에 나가면 정말 너무 치열하게 사는 남자들,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운동하고 외국어 배우고 뭐 해외 출장을 뭐 1년에 뭐 300일을 막 다니고, 예를 들면 막 회의를 주도하고, 이런 그 사람들 보면,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 집 들어오면 우리 남자는 그냥 일일 연속 보면서 울어. 또 이게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다른 아나운서들, 다른 친구들의 삶과 제 삶이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몇몇 아나운서 후배들은 진짜 부자 남자를 만나서 뭐 강남에 집을 떡하니 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출근을 하고, 뭐 시아버지가 무슨 뭐 그룹의 뭐 사장이다, 남편이 의사다, 검사다, 이런 후배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럼 그런 후배들을 이렇게 딱 볼 때 제 행복이라든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네. 그리고 왜 그렇게들 남편 뭐 하냐고 물어보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동창이 나가면, 너 뭐 남편이 뭐 치과 의사라며 어디서 잘못 들어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그럼 남편 뭐 해? 이거 물어봐요. 그냥 뭐 자기 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도 제가 시댁 옆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기 때문에. 그러느라고 아주 커다란 승합차를 샀어요. 11인용인가? 큰 승합차를. 그 차 이제 한 대였거든요. 그거를 몰고 진짜 강남 이런 데 뭐 행사를 가거나 뭐 모임을 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런 뭐 호텔이라든가 좋은 데는 왜 발레 파킹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그럼 발레 파킹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차가 와요. 그럼 제 차례가 맨 마지막에 오기를 저는 바라는 거야. 내 차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다른 의제차 친구나 이렇게 아나운서를 타고 가면, 근데 항상 내 차가 맨 먼저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 승합차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해갖고 다리도 안 올라가잖아요. 높으니까. 올라가갖고 막 이만한 차 거의 이런 거를 몰고 이렇게 가는 내 가슴이 얼마나 정말 무너졌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 안 가져왔다 그러고 멀리 공영천장에 세워놓고 그러고 걸어간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남편을 보면, 저희 남편은 굉장히 아주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러면서 늘.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보면 우라가 더 이렇게, 예, 치미는 거예요. 세상에 고생은 누가 하고, 즐기는 건, 누리는 건 누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 뒤통수만 받으면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속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리 막 다 걸고 싶은 거야, 그냥. 야, 이걸 정말 이혼을 해 마라. 까짓거 뭐 주변에 이혼한 사람 수를 짱짱인데, 까짓거 뭐 내가 돈 버는데 혼자 사니까 훨씬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이 나이에 그래도 누가 데려갈 사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그냥 살아 말아, 막. 저 사람 있으나 마나면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세월이 굉장히 오랫동안 가면서 제 자신이 피폐해져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드디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굶은 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집 내가 돈 벌어서 산 거니까 당신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알았어, 나갈게. 그러니, 그러면 우리 아들 둘은 내가 키우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속으로, 야, 돈도 못 버니까 네가 키우기 뭘 키우냐. 뭐 이런. 아니, 뭐 하나씩 나눠 갖든지 아들 둘이니까 왜 당신 다 키울까? 애들이 자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키워야 된대.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애 둘 데리고 나가자. 빨리 당장 나가라, 당장! 내일 당장 나가라고 막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더라고요. 짐을 3시간을 싸더라고요. 뭐 속옷 하나 갖다 놓고 또 양말 하나 찾으러 가서 양말 하나 갖다 놓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책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야, 이선아, 얘 빨리 짐 싸. 너네 짐 싸. 너네 뭐 필요한 공부 뭐 연필 이런 거 다 싸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한 명은 또 둘째 또 울고 서 있고 큰애는 또 분위기 파악을 딱 하니까 얼굴 탁 이래갖고 계속 하나씩 뭐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걸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저희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었어요. 싸움은 꼭 밤에 하더라고, 그죠? 네. 근데 저희 이제 시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저기 도남동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김포까지 득달같이 30분 만에 달려왔더라고요. 시누이가. 근데 저희가 이제 시댁 옆에 예전에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거의 붙어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제가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갈등도 많았고. 제가 뭐 다 시댁 식구들 마음에 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잘못하면 그냥 뭐 내가 너희 아이들을 어떻게 봐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시누이가 이제 손이 시누이 분이 2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시누이 2분,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애들, 저 남편 거의 대가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편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물론 이제 받았지만, 근데 시누이가 와서 그때 이제 제가 폭발을 한 거예요. 형님, 제가 그때 이래서 그런 말씀이 굉장히 힘들었었고, 저 이래서 힘들고요. 근데 저희 형님이 조목조목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동생이 4대 독자고 이게 철이 없어서 이렇게 누나들과 엄마가 그냥 해줬기 때문에 그냥 남한테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라면서 저를 이렇게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 끌어올랐던 화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서 그냥 이제 짐은 한 반까지 싸다가 도로 이제 짐 풀고, 예, 새벽 2시에 이제 예,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지고 원상복귀 되는 건 또 관계가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후에도 저는 그 발전이 없는 안주하는 남편이 계속 못마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깥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뭐 모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와인도 한 잔씩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같이 뭐 막 수다 떨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밤새. 그러다가 집이 먼 친구들은 또 저희 집에서, 예,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남편한테 오늘 친구들 오니까 어디 찜질방 갔다가 좀 늦게 오라고. 찜질방 워낙 좋아하거든요,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내가 전화하면 그때 들어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쫓겨난 거죠, 한마디로 집에서. 네.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다가 안방 차지하고 여기서 자고 저기서 자고 이제 밤새 이렇게 누워 잤는데 새벽에 제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어요. 그 냉장고 가려고 거실을 딱 나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새벽에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처진 그 어깨로 남편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남편이 저런 남편이었구나.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울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남편이 어느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또 어떤 남편이냐면, 저희 집 작은 문간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반성의 방이에요. 그 두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꼭 1대1로 야단을 쳐요. 제가 보는 앞도 아니고 형이 보는 앞도 아니고 딱 둘이 데리고 들어가서 너 이거 잘못한 거 인정하니? 몇 대 맞을래? 10대? 10대면 너 10대 맞고 아빠 10대 맞겠다. 아빠 때려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업주부를 하는 그 2년 반 정도의 세월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아빠의 뭐 에듀파파 이래서 아빠의 교육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스킨십을 많이 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지능 뭐 지수 이런 것도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아빠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에 옆에 있어준 말도 못하게 귀한 그런 그 시간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금도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빠를 친구같이 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빠를 존경해요.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왔는데 공항에서 차를 딱 타자마자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족은 진짜 화목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 가족 같은 이런 완벽한 가족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춘기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엄마를 핸드폰에 뭐 악마, 무슨 뭐 여우 뭐 이렇게 입력을 시킨다고 얼마 전에 무슨 다큐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공부하고 그냥 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부모에 대한 반감이 많은, 막 욕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뭉클하게, 감사함이 이렇게 막 제 안에 이렇게 넘치면서, 참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 덕분에 내가 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남편을 좀 섬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물론 이제 뭐 새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가장 전망이 좋은 방을 남편이 제 방으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전망 좋고 가장 큰 방을 남편한테 줘야 되겠다. 남편 서재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내가 원하던 남편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또 그렇게 닥쳐야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여보 A4용지 떨어졌어. 컴퓨터 잉크 떨어졌어요. 하니까 어느 순간 착착착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걸 다 해놓더라고요. 미리미리. 그러면서 제가 낡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쓰는 그 작업을 하니까 남편이 그게 안 됐는지 지금은 탈북민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돈을 벌지 못하지만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해서 거의 1년 좀 지난 다음에 저한테 150만 원짜리 최신 컴퓨터를 선물을 했어요. 또 한 번은 생일이었는데 뭘 갖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하늘색 케이스에 있는 거 아시죠? 티 무슨 목걸이? 내가 그게 갖고 싶다. 그랬더니 제 생일날 그 똑같은 그 티 모시기 그 목걸이를 그려서 나한테 주면서 일단은 요거를 줄 테니까 나중에 돈을 모아서 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정말 종이 목걸이와 그 10만 원씩 저축해서 사준 그 컴퓨터가 저의 정말 재산 목록 1위로 저한테는 여겨지고 있는 큰 그런 선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편을 선비니까 그렇게 입이 닳도록 잔소리하고 내가 원하던 것들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섬길 때 그 남편도 나한테 그런 어떤 그 보답하는 것들이 온다는 거를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부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인에서, 원수에서, 친구에서
서로의 간호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서로의 간호사는 되고 싶지 않고요. 친구로 영혼이 좀 남았으면 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남편 고혈압이 있어서 제가 막 양파도 끓여주고 뭐 한방차도 타주고 이렇게 남편 건강관리도 제가 지금 해주게 되고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감사의 힘을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 남편을 이제는 제가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동반성장해 나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미와 윤영미 남편 저희 부부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소위 말하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나한테 가족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군대 가서 알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위에 또 종양이 생겼다고.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진짜 딱 뭐를 느꼈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곁에는 저는 가족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베품을 받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베풀 때 더 행복한 거예요.